서울시가 서울형 상생 방역을 추진합니다. 12일부터 마포구와 강동구에 있는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의 영업시간이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연장됩니다. 양천구가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 성장의 플랫폼이 될 중장기 스마트 도시 조성 계획을 마련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은평구가 이번 달로 사용 기한이 끝나는 명예도로명을 5년 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명예도로명은 지역적 문화와 특징을 대표하는 별칭으로 은평구에는 이호철길과 정지용길, 백초월길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업종별 각 협회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서울형 상생방역안을 중대본에 전달했는데요. 네, 협의가 완료돼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확정된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 사업은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을 대상으로 영업 제한 시간을 완화하는 겁니다. 12일부터 한 달간 두 업종의 영업시간이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늘어납니다. 대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선제 검사, 22시 이후에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환기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서울시는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을 대상 시설로 정한 건 두 업종은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범 사업은 서울 전역이 아닌 마포구와 강동구 두 지역에서만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 운영 자치구는 방역 관리가 우수한 곳 중 지역 간 거리를 고려해 선정했으며 시범 사업에 참여할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은 두 자치구가 별도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일 0시 기준 서울에선 213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집단 감염은 24명, 확진자 접촉 102명,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는 85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성북구 소재 아동 보호시설 관련 감염으로 지난 3일 아동 1명이 최초 확진 후 7일까지 26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어린 아동과 종사자, 봉사자 간에 식사나 놀이 활동 등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9일 서울에선 10만 4천여 명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해 서울 지역 1차 백신 접종률은 18.2%로 집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전면 등교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신속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속 PCR 검사는 기존 PCR 검사와 달리 한두 시간이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시 교육청은 다음 달 한 달 동안 기숙사 학교와 특수학교 등 5곳의 학생과 교직원,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수원 연수원생을 대상으로 신속 PCR 검사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또 학교의 방역 인력 지원도 늘립니다. 오는 14일부터 등교가 확대되는 중학교 중 학생 수가 500명 이상인 190곳에 학교당 1명씩 방역 인력이 지원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모든 학교에 방역 인력을 2명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은평구는 이번 달로 사용 기한이 끝나는 명예도로명을 5년 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명예도로명은 지역적 문화와 특징을 대표하는 별칭으로 은평구에는 모두 3개가 있는데요. 이호철길과 정지용길, 백초월길이 있습니다. 먼저 이호철길은 한국 분단 문학을 대표하는 고 이호철 작가가 1970년대에 거주하면서 집필했던 불광로 14길이고, 백초월길은 백초월 스님이 독립운동 당시 사용한 태극기를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는 진관사 진입 구간을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정지용길은 정지용 시인이 마지막까지 작품을 가장 많이 집필한 녹번로 삼각길 24입니다. 양천구는 스마트 도시 조성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겁니다. 양천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 토대 위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 성장의 플랫폼이 될 양천형 스마트 도시 전략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목동 아파트 재건축 시 공공 기반 시설에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 인프라와 주택 밀집 지역의 안전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연구합니다. 네, 올봄 날씨 유난히 변덕스러웠죠. 비도 자주 내리고 요 며칠처럼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계절에 맞지 않는 날씨가 잦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요. 지난달부터 무더운 날씨와 선선한 날씨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올 봄을 기억해 보면 봄치고는 상당히 쌀쌀한 그 봄을 보냈거든요. 그 이유가 북극의 찬 공기가 이제 계절적으로 봄 또 여름으로 가는 속에서도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극을 따뜻하게 만들고 대신 중위도인 우리나라 쪽은 찬 공기가 자주 내려오면서 봄치고는 제법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름철에 강해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최근 지난 8일과 9일 사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일시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때 서울 낮 최고가 9일 날 31.6도까지 올라갔는데 이러한 올봄 기압계 특성이 있었고, 그러면 올 이른 무더위가 또 나타날 것인가? 이제 기압계 동향을 보면 지난 8일과 9일처럼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확장하고 강하게 발달할 때마다 기온은 폭폭 치솟는 그러니까 역시 이른 무더위는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다가오는 올해 여름 날씨도 궁금합니다. 특히 또 지난해에는 장마가 역대 최장 기간 이어졌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통상 우리나라가 그 장마라고 하는 그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오랫동안 대치하면서 비를 길게 내리는 장마라 불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대개 한 달 정도가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엔 이례적으로 최장 시작과 끝까지 54일 동안 장마가 이어져서 여러 날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요. 올해 작년보다 더 길어질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은 어렵고요. 현재 보면은 최근 들어서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그런 이상적인 날씨, 그러니까 여름철에도 장마가 전형적인 그런 어떤 그 장마보다는 이례적인 장마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올해 뭐 며칠간 장마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은 불가능하고요. 통상적인 그런 장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기상청이 올 여름 기온이 연평균보다 높을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근거가 무엇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 여름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같이 비가 여러 날, 54일이나 긴 장마 기간 비가 자주 오면서 기온이 낮은 그런 여름도 있지만 올 여름에도 기온은 평년보다 높다. 이렇게 본다면 원래 무더운 여름인데 올 여름도 만만치 않은 무더위 속에서 보낼 것이다. 이제 이런 근거가 되는 거고요. 장마는 현재로서는 6월 한 하순경에 시작해서 7월 하순경에 끝나는 그런 평년 장마 시작과 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다는 전망은 예년보다 더운 날이 많을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이 가능한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인권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인권 관련 교훈과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이상적인 모습 등을 동영상이나 그림으로 제작하면 되는데요. 모집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로 인권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인권 교육과 인권 문화제 등 행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는 감정노동자와 필수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인데요. 인권과 노동, 상담, 직업의학 분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양천구는 감정노동자와 필수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4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올해 4월에는 필수노동자 보호조례를 만든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